여자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오. 632년 신라 왕궁. 귀족들의 반대 목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한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덕만 훗날 선덕여왕이 될 그 여인의 눈빛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과인은 여자이기 전에 신라의 군주입니다. 하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으니 온 힘을 다해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왕.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던 한 여인. 수많은 반대와 음모 속에서도 신라를 통일의 기반으로 이끈 위대한 군주.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여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606년 신라 왕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제 1400년 전 신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6년 정월, 신라 금성의 왕궁. 진평왕의 왕비 마야 부인이 공주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덕만이었지요. 진평왕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왕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공주로구나. 신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딸 둘을 두고 있었는데 또 딸이 태어난 것이었지요. 전하, 걱정이십니다. 왕자가 없으시면 왕위를 누가 잇겠습니까? 대신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신라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지요. 북쪽의 고구려는 강성했고 서쪽의 백제는 호시탐탐 신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강력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평왕은 갓난아기 덕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혹시 이 아이가... 물론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린 덕만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공주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덕만은 서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진평왕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병서를 펼쳐보기도 했지요. 7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씨앗이 도착했습니다. 진평왕이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천하의 명화로구나. 이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때 옆에 있던 어린 덕만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뭐라? 어린 것이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그림을 보십시오. 꽃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나비나 벌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평왕이 놀랐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저런 통찰력이라니. 씨앗을 심어 꽃을 피웠더니 정말로 덕만의 말대로였습니다. 아름답기는 했지만 향기는 전혀 없었지요. 사람들은 이를 덕만의 3가지 예지 중 첫 번째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만은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주들과는 달랐습니다. 화장이나 치장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학문과 정치에 몰두했지요. 15살 되던 해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입했습니다. 왕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덕만도 휘장 뒤에 숨어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전하, 백제군이 대야성을 포위했습니다.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신하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사를 보내자니 다른 곳이 비게 되고 보내지 않자니 성이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덕만이 휘장을 꺾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덕만아, 이곳은 조정이다. 여자가 나설 곳이 아니니라. 아버님, 신라의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덕만의 당찬 모습에 진평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말해보거라. 백제는 우리가 군사를 나누어 보낼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신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동맹을 제안하십시오. 백제는 고구려를 두려워하니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은 덕만의 계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백제군은 고구려의 움직임을 듣고 퇴각했습니다. 공주마마의 해안이 신라를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신하들은 덕만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평왕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왕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밀히 고승 지명법사를 불렀습니다. 법사님, 과인에게 아들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명법사가 덕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덕만 공주를 보십시오. 저 눈빛에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자가 어찌, 하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공주가 왕위에 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 진평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지요. 632년 진평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3년간 신라를 다스린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왕자가 없었습니다. 성골 남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라 역사상 처음이었지요. 왕궁이 술렁였습니다. 귀족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 성골 중에는 덕만공주와 천명공주 두 분뿐이십니다. 공주가 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족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특히 석품 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면 신라는 망할 것이오. 주변국들이 우리를 얕잡아 볼 것이 뻔하오. 차라리 진골 중에서 왕을 뽑아야 하오. 하지만 화백회의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덕만 공주는 지혜롭고 덕이 있습니다. 공주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선왕의 뜻에 맞습니다. 그렇소. 성골의 혈통을 이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며칠 밤낮을 논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덕만이 직접 화백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골의 적통이며 선왕의 장녀입니다. 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압니다.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백성들이 따를 것이냐, 주변국들이 무시하지 않겠느냐. 덕만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왕의 자질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지킬 지혜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나라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왕위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3년만 보십시오. 3년 안에 제가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면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마침내 화백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덕만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632년 정월, 덕만이 즉위했습니다. 나이 27,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인은 선덕이라 하겠노라. 훌륭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뜻이니라. 선덕여왕의 즉위식은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백제 무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왕이 즉위했다니 축하하오. 하지만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니 참으로 한심하구려.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신하들이 분개했습니다. 전하, 백제를 응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침착했습니다. 백제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오. 대신 선덕여왕은 백제의 예물과 함께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의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신라는 언제나 평화를 원합니다. 무왕은 예상 밖의 대응에 당황했습니다. 이 여왕, 보통이 아니로구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제가 다시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격해왔습니다. 선덕여왕 즉위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전하, 백제군 3만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고구려도 북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삼국 중 가장 약한 신라, 게다가 처음으로 여왕이 즉위한 혼란기를 노린 것이었지요.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왕을 모시더니 이 꼴이 아니오. 서품 귀족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왕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양해하십시오. 선덕여왕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인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여왕은 홀로 첨성대에 올랐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리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사를 바꿀 사건이 일어났지요. 김유신 장군이 여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30의 젊은 장군이었지요. 전하, 소신에게 군사를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백제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선덕여왕이 김유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굳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김 장군, 그대는 과인을 믿는가? 전하의 지혜와 덕을 믿습니다. 전하께서 계신 한 신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군권을 주었습니다. 김 장군, 신라의 운명을 그대에게 맡기겠노라. 김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대야성 전투였습니다. 백제군 3만, 신라군 1만. 숫자로는 절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에게는 비장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보급로를 끊는다. 밤을 틈타 적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급이 끊기자 사기가 떨어졌고 마침내 퇴각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김유신 장군께서 백제군을 물리쳤습니다. 왕궁의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선덕여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하지만 여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전사자들의 장례를 극진히 치르게 하고 유가족들을 돌보도록 명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오.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여왕 전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선덕여왕의 진가는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시에 더 빛났습니다. 즉위 3년째 여왕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교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우겠노라. 전하, 그 일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습니다. 전쟁으로 국고가 텅 빈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왕은 고집했습니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오. 이 탑을 보며 신라의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하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왕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신라의 역사가 될 것이오. 여왕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오. 5년의 공사 끝에 황룡사 9층 목탑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가 80m에 달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목탑이었습니다. 낙성식 날 수만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탑을 올려다보며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 신라의 힘이로구나. 여왕 전하께서 이루신 위협이시다. 선덕여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신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위 10년째, 여왕은 또 다른 대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첨성대 건설이었습니다. 별을 관측하여 농사와 국가의 기륭을 점치겠노라. 전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과 일본도 천문을 연구하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있겠소. 첨성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362개의 돌로 9.4m 높이의 천문대를 만들었지요. 완성된 첨성대를 보며 여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신라도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것이오. 실제로 첨성대에서 관측한 천문 정보는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재 등용이었습니다. 여왕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았습니다. 진골은 물론이고 육두품, 심지어 평민 출신도 능력만 있으면 중용했습니다. 김유신을 비롯해 김춘추, 알천, 염종 등 뛰어난 장수들이 여왕의 곁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죠. 전하, 신분이 낮은 자들까지 등용하시니 귀족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소? 나라를 위해서라면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왕 재위 15년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석품 귀족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주불능치국. 여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반란군이 외치며 왕궁을 포위했습니다. 선덕여왕 즉위 이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왕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전하, 피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신라의 왕으로서 이곳에서 끝까지 서 있을 것이오. 그 순간 김유신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소신이 반란군을 진압하겠습니다. 김 장군, 피를 흘리지 말고 설득하시오. 그들도 신라의 백성이오. 하오나 전하, 과인의 명이오. 김유신은 반란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무력 충돌 대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비담, 그대는 무엇이 불만인가? 여왕은 물러나야 한다. 여자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묻겠다. 지난 15년간 신라가 망했는가?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았는가? 비담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셨다. 첨성대를 만드셨다. 백성을 사랑하고 인재를 등용하셨다. 이것이 무능한 왕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지만 그대의 불만은 여왕이 여자라는 것뿐이 아닌가? 그것이 과연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되는가? 김유신의 설득에 반란군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담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비담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담, 그대는 신라를 걱정한 것이오. 그 충정은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되었소. 전하, 그대에게 벌을 내리겠소. 변방으로 가서 백성을 다스리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시오.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비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선덕여왕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진정한 성군이십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선덕여왕은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647년 정월, 여왕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재위 16년째였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전하, 쾌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과인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소. 전하, 슬퍼하지 마시오. 과인은 행복했소. 신라의 왕으로 살 수 있었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었소. 여왕이 김춘추를 불렀습니다. 춘추, 예, 전하, 그대가 왕이 되거든 삼국을 통일하시오. 그것이 과인의 소원이오, 전하.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시오. 능력과 덕이 중요한 것이지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647년 정월 8일,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2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궁궐에서도, 시장에서도, 농촌에서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여왕 전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두 통곡하며 여왕을 보냈습니다. 여왕의 유언대로 낭산에 묻혔습니다. 신라의 성지였던 곳이지요. 선덕여왕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첨성대는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인제등용은 신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선덕여왕 이후 신라에는 2명의 여왕이 더 나왔습니다. 진덕여왕과 진성여왕이었죠. 여왕의 길을 연 것은 선덕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 등용한 김춘추는 후에 태종무열왕이 되어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덕여왕 전하 덕분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선덕여왕을 기억합니다. 경주 첨성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국보제 3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지요. 그곳에 가면 선덕여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덕여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별이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덕,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고 말하던 시대에 선덕여왕은 여자도 할 수 있다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편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학벌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말합니다. 그대의 능력을 믿으시오. 그대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오. 1400년 전 그 여왕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덕여왕처럼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덕여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그녀의 이름 석자에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덕여왕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